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권력을 강하게 틀어쥐고 사용하고 싶어 하지. 그러려면은 첫째, 그 권력의 가용 권한이 막강해야 되고, 둘째, 그 권력의 돈줄이 막강해야 돼.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정부는 자신의 규모를 언제나 확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사실상의 과학이야.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절대 권력을 향한 폭주를 하고 싶어 하지.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도 그 속성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였어. 아마추어 정치 군인들이니까 자기들의 선배격인 박정희와 5.16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세지기를, 막강해지기를 바랬을 거야. 민간의 영역을 축소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정부 기관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왕창 뽑아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권력 확장과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에 열을 올리고,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면 가격 통제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예정된 수순이었지.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거야. 그런데 웬걸 신군부 세력이 나름대로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그 방향들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왜? 정부 규모를 줄인답시고 하부 부처 인원을 2,000명 가까이를 감축시켜버리더니 정부 주도의 경제 프로젝트들을 통폐합시켜버리고, 정부에 완전히 묶여있던 은행과 금융에 자율권을 주려고 하고, 무엇보다 중앙은행에서 돈 뽑아 쓰는 걸 최소화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부의 지갑이자 요술 램프를 그냥 버려버린 거야. 당장 수장인 전두환부터가 장관들한테 통화를 증발시키는 정책 보고를 올릴 거면은 거기다가 사직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올려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지. 아니, 이 양반들이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쿠데타로 새로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최대한 중앙 집권화 시켜도 모자를 파는 시장과 민간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나선 거야. 무려 군부 독재 집단이. 군인들? 20세기의 수많은 독재 권력 집단들과 뭐 어쩌면 동서고금 모든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권력 집단들 중에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 당장 박정희 정부만 해도 경제에 거의 정치가 잡아먹었다 싶을 정도로 개입을 많이 했거든. 정부가 사용할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 뽑는 기기가 그 어떤 공장보다도 열심히 돌았던 시대였어. 물가 진짜 많이 나다. 그치? 이렇게 정부가 뭐 돈을 많이 뽑아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좋은 데 쓰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종이 쪼가리가 늘어난다고 그 사회가 부강해지지 않거든. 지폐나 현금의 양의 증가로 그 사회가 부유해지진 않는 거야. 돈은 그 돈으로 실제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 가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자체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돈이 늘어나면은 그 돈을 처음 만지는 사람은 물론 부자가 되겠지만 사회 전체는 더 가난해지는 거야. 왜겠어?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지.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말과 동의어거든. 사실 박정희가 뭐 한국 경제의 영웅이고 박정희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박정희의 경제는 특히 말년 들어서는 종이 쪼가리를 뽑아다가 우리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도에 기반해 있었어. 거품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거지. 박정희가 한국 경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말년에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어. 총 통화 증가율이 40% 선에, 예산 증가율이 30%, 물가 상승도 20%가 기본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어버리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 집권하게 된 1980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28.7%라는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해였어. 전두환은 박정희로부터 미친 물가와 국가 경제 부도의 위기를 물려받은 거야. 자, 당시 국민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몰입을 해보자. 박정희 군부 정권이 우리를 경제 부도의 위기로 몰아넣었는데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어. 설상가상으로 새로 권력을 잡은 놈들이 또 군인놈들이야. 무식한 군인놈들. 또 독재를 하겠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죽창 들고 뭐 너도 나도 시위 나오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지. 당시 외국 은행이고 외국 언론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이지. 새로운 집권자가 된 전두환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어떤 독재자, 아니 그 어떤 정치인도 시도하지 않았던 제살점 도려내기식 개혁을 시작해버린 거야. 정부의 규모를 줄여나간 거지. 물론 그렇다고 뭐 전두환 개인이 깨끗한 정치인이었다던가 부패하지 않았다던가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다만 정부가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 개입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지. 경제 관료들한테는 정치인은 신경 쓸 거 없다고 안심시키고, 정치인들한테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지.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대신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팽창 정책을 최소화하고. 이게 대단한 점은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전두환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정부가 돈을 풀어야지 자기들도 여러 명목으로 돈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거든. 정부가 뭐 돈 푸는 걸 멈추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증상 느끼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부가 경제 빨리 활성화 시켜야지. 이런 소리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야. 정부가 자기네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정부한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슬픈 오류야. 그 생각했어 나도. 진짜? 현재도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전두환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투표로 뽑힌 적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야. 그만큼 정통성이 부족했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데 총력을 기울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폭등에 있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포하고 7년 단임제를 하기로 한 만큼 무조건 7년 끝나고 나는 물러가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고 우리는 뭐 박정희 정권과 다르게 청렴결백한 정부가 되겠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막 이렇게 막 허풍 뻥뻥 치고. 허풍이었어? 허풍이지 실제로는. 무슨 사고 터지면 민심을 보살피겠다고 오만 유난을 다 떨었지. 이렇게 민심을 신경 썼던 정부였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민심에 양보하지 않았던 분야가 바로 경제였던 거야.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자신의 경제 기조를 바꾸질 않았어. 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거다, 시장이 하는 거다라는 그 기조를 끝까지 바꾸질 않았던 거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 살포를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무조건 한동안은 경제가 힘들어. 성장을 멈추는 거야. 기업들이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투자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걸 못해. 그래서 임금 상승도 멈추게 되고 한동안은 경기가 완전 올스톱을 하는 거야. 경제가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야 박정희는 경제라도 살렸는데 니는 뭐 했냐 하면 전두환을 욕하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지. 심지어는 최측근들까지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무능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부, 이게 얼마나 욕먹기 딱 좋은 프레임이야. 야당이고 언론이고 딱 그 프레임으로 총 공세를 펼쳤지. 자, 이렇게 모두가 적이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약해지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어왔던 이 길이 사실은 틀렸던 게 아닐까?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두환은 그럼에도 끝끝내 믿음을 잃지 않았어. 어쩌면 매일매일 신음하고 두려웠겠지.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뚝심을 지킨 거야.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국 경제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능했던 성장은 마약 중독자의 행복 같은 거다. 미치도록 쾌락적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거다.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고 도산이 올 것이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물가를 잡을 것이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 믿음의 결과는 어땠을까? 결국 물가가 진짜로 잡혔어. 근데 반전으로 물가만 잡힌 게 아니라 경기도 살아났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 게 아니라 전두환의 믿음대로 시장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킨 거야. 경제 성장, 물가, 무역 모든 수치가 역대 최고의 호황을 가리켰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파란이었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미친, 진짜 우리 경기가 올랐네, 물가가 잡혔네, 이건 좀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쯤 이제 생각을 하겠지. 다행이다. 물론 그렇다고 전두환을 막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은 증명한 거야. 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경제에 해만 끼치게 되는 거라고. 박정희의 길이 더 쉽고 자신에게도 더 이로웠겠지만 내가 걸어간 길이 옳았다고. 물론 전두환도 부족한 점도 많았지. 오답을 작성하기도 했어 때로는. 하지만 국가 주도의 성장 일변도였던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이라 부르면 했던 거야. 불행하게도 전두환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은 전두환과 다르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믿었어. 자기가 또 자기 정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 결과는 뭐냐? 숱한 경제 위기에다가 높은 물가, 그리고 만성적인 저성장, 이런 것들이지. 뭐 이명박이나 윤석열도 입으로는 시장 경제를 지향했지만 사실 말뿐이었어.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해낸 사람은 전두환밖에 없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박정희에 비해서 전두환은 뭐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야. 설사 전두환 시절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왜 잘 살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전두환이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잘 살게 됐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워낙 정치적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경제 업적은 다 무시되는 형편인 거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박정희가 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진짜로 가시적으로 잡히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고, 전두환은 이제 물가나 우리 경제의 기본 체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토대,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 이런 거에 신경을 썼던 거고. 자신에 대한 여론의 평가나 훗날 역사의 평가가 어떨지를 잠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올인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거는 진짜 희대의 미스테리 하나. 도대체 어떻게 군인 출신 독재자 전두환이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유시장주의의 신봉자가 되었는가? 나도 궁금했어.
무엇이 그러하여금 물가 안정과 작은 정부를 신앙하게 만들었는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타협할 수 있었던 그 숱한 순간들에도 강고하게 내가 믿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그 투지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는 앞으로 전두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고집 센 어느 군인 출신 중년 남성의 두뇌에 세뇌 수준의 의식을 심어준 그 주인공. 그는 대체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야. 한국의 진정한 경제 대통령은 전두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진정한 영웅은 전두환을 집어삼켰던 김재익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